안녕하십니까. 노사연 이은상 기획 취재의 첫 번째 순서로 준비한 공개 토론회, 폄하돼선 안 되는 노사연 이은상의 가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호승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노사연 이은상의 명과 암 중 명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이은상이라는 인물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는 이은상의 문학적, 경제적, 정신적 가치 세 가지로 준비했으며 모든 주제에 대해 발언을 마친 이후엔 방청객분들의 질의에 대해 패널분들이 응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의해 실내 50인 이상 집합은 금지되며 이에 따라 방청객의 수를 제한했습니다. 추가로 마스크 미착용 시 방청은 불가합니다. 노사연 이은상의 가치에 관한 토론을 위해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하룡 시인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마산에서 시를 쓰는 오하룡입니다.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용태 이사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마산에서 사회단체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예,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에코 경남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상철 외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생가 인근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유년기를 보내고 지금은 경남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노산의 문학적 가치입니다. 이은상은 가고파, 고향 생각 등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시조를 만들었고 무상과 같은 수필로 당대의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대 시조의 거두로 평가받기도 하는 노산의 문학적 가치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최대 5분입니다. 초과되거나 남은 발언 시간은 다음 주제로 유동적으로 더해지거나 제해집니다. 네, 우용태 이사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 노산 이은상 선생만큼 큰 문학적 인물이 또 있겠습니까? 셰익스피어나 괴테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이 우리 마산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마산의 자산, 큰 문화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주 죄송스럽게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마산의 우리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가고파를 비롯해서 마산은 바로 가고파입니다. 대명사가 가고파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마산하고는 인연이 있는 노산 이은상 선생님입니다. 제대로 이번 기회가 돼가지고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노산 선생님을 셰익스피어에 비유해 주셨던 우용태 이사님이었습니다. 네, 정상철 교수님은 노산의 문학적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 학문적인 깊이는 그리 깊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법을 전공했습니다만은 법학자들이 보는 우리 그 노산 이은상 선생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좀 올릴까 합니다. 그 서울대학교 여대의 김혜성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은 노산 선생에 비하면은 노산의 그 천재적인 문장과 시어 구사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분이다. 가람 이병기 선생도 참 좋은 분이시지만도 문학적인 부분에 뛰어나지만도 이 정도로 노산 이은상 선생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현대 시조에 있어서 그 문학의 그 행태를 정립시킨 분이 바로 또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그 요즘에 그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악가가 누굽니까? BTS라고 아실 겁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얼마 전에도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지금 한류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류의 시조가 바로 저는 노산 이은상 선생이라고 봅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이 가오파를 짓고 나서 이 부분이 일본, 즉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일제 치하에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진호 박사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서 어느 한 일본 술집에서 가고파를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 기생들이 다 알고 같이 불러가지고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좋았다. 그 시어나 그 가곡의 어떤 곡이 너무 좋았다. 이것이 바로 유진호 박사가 목격을 하고 그 유진호 박사의 그 저서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산의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한류 문화의 시조가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산 선생님을 현대 시조를 완성한 사람이자 그리고 한류의 주역이었다, 한류의 시초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가장 할 말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하룡 시인님 발언해 주시죠. 노산 선생님은 사실상 그 자유시를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문학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시조라는 장르를 갖다가 자신이 앞장서서 현대화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시조에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남긴 시조가 2000여 수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조 작품을 남긴 분이 없을 정도로 이분은 그 시조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 선생님은 그 창신학교 고등과를 나오시고 나서 그 연희전문으로 진학하셨습니다만은 그때 벌써 그 시작품으로 남긴 작품들이 수준급 작품이었습니다. 그만큼 노 선생님은 그때부터 아마 그 문학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32년도에 그러니까 1930년도에 유명한 그 가고파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가고파는 사상 지금 그 노 선생님을 언급할 때 그 어떤 작품보다도 가고파 한 편만으로도 이분은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문학인으로서의 그 업적을 보여주시는 거고, 또 이 가곡이 우리나라 전 국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미친 영향을 생각하더라도 이분은 역할을 거의 문학적 역할을 갖다가 거의 다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이 가고파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문학적 천재성을 보여줬던 노산 선생님에 대한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노산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노산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경남 시조시인협회에서 발간한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라는 책에서 김복근 씨는 문양의 도시 마산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산과 가고파의 브랜드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산이 지역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오하룡 시인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산문학관에는 지금 그 지역의 작고 문인들 30여 명이 지금 이제 그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 30여 분도 물론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만은 노산 선생님 한 분의 업적을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만일 지금 노산문학관이 되었다면은 지금 그 전국적인 그 문학관 순례의 어떤 그런 흐름을 타서 마산에도 많은 문학 순례자들이 오게 되고, 또 그분들이 마산에 오면은 그냥 그 마산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숙박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다른 그 문화 그 유적지도 탐방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 가지고 마산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바보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그 다른 지역에서 보더라도 노산 스님 같은 분이 왜 마선사회에서 그렇게 대접을 안 하고 그렇게 그 대접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핀잔을 줄 정도로 그 문학의 인도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지금 형편에 와 있습니다. 마산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문학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상철 교수님은 노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얼마 전에 강진의 그 김영랑 그 시인 모란이 피기까지 아시죠? 그분 그 강진을 방문을 했는데 강진 딱 읍에 들어서자마자 곳곳에 뭐냐면은 아파트 이름이 영랑 아파트, 그 다음에 영랑 꽃집, 모란 식당, 대부분 김영란 선생의 시 제목이나 그 영랑 그 호가 본래 김윤식 씨입니다. 그 호가 그 영랑인데 그거를 따가지고 곳곳에 도배를 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진읍인지 광진군인지 영랑 저 군인지 도무지 이해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영랑 그 시인을 추모하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왔습니다. 1년에 그게 방문하는 관광객이 약 한 3만 2천 명 정도가 영랑, 그래서 그게 경제 유발 효과가 약 한 4, 50억의 어떤 그런 유발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통영이 문화벨트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박경리 그 문학관이 있습니다. 토지에. 그분은 약 한 10만 명이 몰려든답니다. 예, 관광객이. 그 박명동 기자행것만 해도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차원이 애양의 도시라고 하면서 조노남, 우리 음악의 거장 조노남 선생이라든가, 예, 문학인 거두라 할 수 있는 노산 이한선 선생에 대해서 이런 대하는 그 태도에 보아서는 애양의 도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고 그 사람의 을 더 높이는 그 문학관을 지어야만이 그 경제 유발 효과가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마산문학관에 온 사람이 고작 5천 명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온 게 5천 명입니다. 저 데이터에 뽑았습니다. 외부 관광객이 약 한 1,5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이걸 필두로 해서 노산문학관을 다시 재조명하고 만들면은 경제 유발 효과는 저는 많은 참석들이 한 4만에서 5만 정도는 오고 경제 유발 효과도 한 100억에서 200억의 그런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와 국내의 사례를 예로 들어주시면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용태 이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94년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괴테 하우스라고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정말 우리 이현상 선생님 마산에 우리 가고파의 도시 마산에 이현상 선생님 또 음악의 조두남 또 미술의 문신 선생 이렇게 지금 정말 아주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이것을 정말 이 큰 문화자산을 활용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허성무 시장이 처음에 되고 난 뒤에 YMCA 강의 가서 우리는 노산 이현상 선생님을 잃었다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2, 3일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과 한 10명 정도 됐을까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안 된다 친독재니 뭐 어떻게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가고파의 도시 마산을 살려 나왔다면은 마산역에 그때처럼 가고파가 울려 나오고 이렇게 해 나왔다면은 지금 마산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가고파 국화축제를 할 때에 국화축제는 있는데 가고파가 없어요. 네. 지금은 이제 가고파도 빠지고 마산 국화축제로 또 바뀌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노산 선생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또 대우한다면은 조금 전에 관광인이 뭐 4만 5만 가는데 저는 20만 이상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문학관은 노산 문학관으로 바뀌어야 되고 저 바닷가 새로 매립된 국화축제하는 자리에는
노산 이은산 가고파 기념관을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 마산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노산 이은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노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노산의 정신적 가치입니다. 노산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친일과 친독재 행적에 관한 논란입니다. 친독재자의 행적을 보였던 노산을 민주문화계 도시 마산에서 기릴 수는 없다는 주장에 노산 지지자 측은 친일 행적은 없었으며 친독재가 아닌 민족주의자의 정신을 지닌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논란에 대한 패널 여러분들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용태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노산 선생님은 조국과 민족입니다. 조국과 민족애가 바로 신앙처럼 되어 있습니다. 노산 선생님은 오로지 조국과 민족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예, 반대하셨죠. 이승만 대통령이 안 했으면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고 한 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정말 이분이 국가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지 이것이 무슨 친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오로지 민족의 그걸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국토를 얼마나 많이 순회했습니까? 산악 회장까지 맡으셔 가면서 그만큼 국토를 또 사랑하고 했습니다. 그분은 조국과 민족애가 제일 신앙처럼 되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과 민족 그리고 국토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다라는 노산의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오하룡 시인님, 노산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노산 선생님을 그 폄훼한 그 중요 그 표현 가운데 그 3.15 그 의거를 그 폄훼했다. 또 하나는 친독재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압축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 우리 시민들은 처음에 그 친일 문제가 거론됐었기 때문에 노 선생님을 언급하면 무조건 친일 한 분으로 오히려 그 친독재나 이런 3.15 폄하보다도 친일 쪽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노 선생님은 친일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흔적도 없고 그분들의 너무 억지가 그분 명예에 치명적인 그 흠집을 낸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 이순신 장군에 비유했다고 그 부분을 이제 사장 그 노 선생님께서 정부에 아첨한 것 같이 그렇게 그 몇 줄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계속 그 노 선생님을 그 언급할 때 이용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친독재를 옹호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는데 언급하시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 친독재를 문제 삼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이제 아직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친일 행적은 없었으며 친독재 행적 역시 호도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하실 말씀이 가장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1903년에 태어난 그 노산 선생님께서 자기가 그 창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1919년입니다. 그때 이미 지금 옛날 그 북마산 파출소 거기가 그 생가 주변인데요. 그 공부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창신학교의 당시 선생인 나중에 야당 총재도 했죠. 박순천 씨나 그 다음에 그 김필의 선생님 같은 분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 대표로서 한태일 씨라든가 한태일 씨, 그다음에 이정기 씨 같은 이런 주동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만드는 자리가 바로 노산 선생의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919년 3월 21일 구마산 장날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마산이 어디냐면 교보생명입니다. 마산에. 그 자리에서 장날에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이런 애국자를 친일이라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죠. 어릴 때부터 이미 그런 게 몸에 배었습니다. 조선어 사전 편찬 그 유언의 발기문을 또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잡혔겠죠.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셔가지고 옥군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다니다 본 게 이분이 뭐냐면은 일본 반일 사상자로 낙인이 이제 찍혀버렸어요. 반일 사상자로. 그래서 1945년 우리 광복인데 1월달에 예비금속에 걸렸어요. 예비금속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범죄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지질 그 사상이 농후하다 해가지고 예비금속에서 불신금물에서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1945년 1월에 옥고시장을 시작해서 45년 8월 광복될 때 그때 옥고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쳐다봤을 때 우리 노산 선생이야말로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른 그런 분인데 여러분 그 아마 일제 사상가 여러 가지 한번 쭉 보십시오. 과거에 두 분이나 일제 치하에서 교도소 갔다 온 분이 친일이다. 참 지금을 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두 분이나 옥고 치르고 나서 일제 시대에 친일이라고 돼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랬어요. 네, 노산의 행적 속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애국주의자의 정신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지막 주제까지 패널분들의 모든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패널 세 분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을 오늘날 성웅 이순신으로 만드신 분이 사실상 노산 이은상 선생님입니다. 황폐화되어 있던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갖다가 정비하신 분이 노산 선생님이 자문을 얻어서 박정희 시대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노산 선생님께서 국가에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산 선생님께서 지역의 문화 보물로서 제대로 평가받아서 전국적으로도 우리 임무를 갖다가 제대로 된 의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국적으로도 우리 마산 지역이 굉장히 부끄러운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그런 데서 벗어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산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우아룡 시인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용태 이사님 최종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이제 마산에 다시 가고파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가 노산 이은상 선생님을 다시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주 부끄럽지 않게 노산 이은상 선생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기념관도 아주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마산이 그런 창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노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상철 교수님의 최종 발언 듣겠습니다. 마산문학관과 그다음에 조두남 음악관이 이제 준공을 하기 위한 이제 지어졌는데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조두남 기념관이 먼저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두남 기념관을 이제 음악관을 행판식을 하려 하니까 시민단체들이 시장이 참석한 거기에 이제 계란 투척과 밀가루를 뿌렸어요. 그 조두남 선생은 그 당시 재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노산 선생까지 그 불똥이 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지어졌는데요. 노산문학관이. 그런데 노산문학관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노산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발족이 돼서 의회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모든 것을 유형까지 다 정해진 사항인데 갑자기 그 당시 시장이 마산 조둔남 음악관을 마산음악관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또 노산 이현상 선생 문학관을 마산 문학관으로 만들자는 시민위원회를 갑자기 만들었어요. 그거는 우리 의회 통과도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명분도 없고 아무 그 이유도 없는 임의단체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적은 행적대로 밝히고 문학으로서의 존중은 존경대로 받아서 우리가 문학의 좋은 점은 따르고 또 행적은 새롭게 우리 젊은이에게 어린이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분들의 행적도 또한 우리가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또 개선시키는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제 오늘의 생각이고 그래서 노산 이현상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명되는 것보다는 이전에 20년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이제 우리 노산 선생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모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전 마산 시의원으로의 관점으로 노산의 가치에 대해 최종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 분의 최종 발언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노산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노산의 행적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노산을 현대 시조의 거두이자 민족주의자로 볼 것인지 친독재에 부역한 기회주의자로 볼 것인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노산의 명예에 초점을 맞췄던 폄하돼선 안 되는 노산 이은상의 가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